자, 어제 박시영TV의 최강신박이라는 프로그램에 조국 전 장관이 출연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걸을 거는 거르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중당적 안 되죠. 이중당적 안 되는 건데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조국 신당에 이중당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은 이중당적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었죠. 있었을 거고 우리가 이중당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뭐 그런 발언들은 우리가 걸러들어야 되는 거고 이중당적은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뭐가 있었냐. 홍석현이 뒤에 있다. 홍석현이 뒤에 있다. 내각제론자다. 너무 황당해합니다. 조국과 최강욱이 양정철 이야기, 홍석현 이야기, 내각제 이야기 이 세 개는 너무 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 그 조국이 자기가 아니라고 한다 그걸 그대로 믿니? 라고 얘기할 거고 저보고 너무 순진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삶을 좀 본다고요. 삶을 봐.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뒤에서 뭔가의 권모술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그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조국은 정치인으로서 뭔가 보여준 건 없기 때문에 조국이 무조건 뭐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조국은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확인해 봐야지. 법학 교수로서는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정치인으로서 조국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할 것인지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일단은 양정철이 뭐 뒤에서 하고 있다.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황당해 하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양정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홍석현 얘기는 사실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왜냐면 이 리셋코리아를 홍석현이 만든 단체 이름이 리셋코리아인데 조국이 만든 정책 집단을 리셋코리아 행동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정당 출범한다 발표한 곳이 뭐 메각박스인데 그게 홍석현 거였다 뭐 이런 거 이러면서 정당 만드는데 무슨 돈이 있느냐 뭐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홍석현 얘기가 나오고 홍석현 얘기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내각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홍석현 너무 황당하고 양정철도 너무 황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각제 관련해서는 저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조국은 내각제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나와서도 헌법을 개정하면 된다. 윤석열의 임기를 부칙으로 줄여버리면 대통령 빨리 탄핵 안 시키고도 끌어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개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개헌 얘기하면서 4년 중임제 얘기를 했습니다. 4년 중임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각제론자도 아닙니다. 조국은. 내각제론자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음모론에 대해서 너무 황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럴싸하죠. 음모론들이. 예, 그럴싸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조국 신당에 대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으로 채워지는지를 보고 얘기해야 된다. 어떤 사람으로 채워지는지. 그리고 비례연합정당도 어떤 인물로 채워지는지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음모론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예, 제가 그런 음모론에 빠져서 나는 그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은 막 저한테 뭐라고 하고 너가 너무 순진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음모론에 빠지지 말아야 되냐. 그럴싸하다고 다 믿고 오로지 그게 진실이고 믿어버리면요. 이재명의 악마화한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악마화도 그럴싸한 논거들이 다 있었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너무 빠져서 모든 거를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자, 조국 신당이 그러면 이미 나왔잖아요. 조국 신당이. 나왔고. 이미 나온 걸 저는 안 나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신당은 이미 나왔고 그러면 조국 신당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린민주당처럼 하면 됩니다. 국민 추천제로 후보를 섭외하고 비례대표 순번을 당원들이 직접 하도록 하면 됩니다. 결국은 조국 신당에 어떤 인물로 채워지는지를 봐야지 돼요. 그걸 보면 답 나올 겁니다. 음모론으로 조국이 뒤에서 홍석현이 있고 내각제를 꿈꾸고 뒤에 문재인이 있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채워지는지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 뭐가 나왔냐면 어떤 사람들 했으면 좋겠냐 채팅창에서 막 올라왔어요. 안진걸, 유시민, 신장식, 박은정, 김남국, 최백은, 빨간아재, 이성윤, 황희석, 차범근, 임은정, 안규령, 이승환, 현근택, 박시동, 체육 체육도 나오고 주진영, 정준희 교수, 김태형 심리학자, 최진봉 교수들.
좋은데? 자, 이런 추천 인물들이 막 거론이 됐을 때, 시민들의 생각과 자신의 게 크게 다르지 않다.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거기에 그 방송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채팅창에서 시청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막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해. 체육 좀 웃겼는데. 투명하게 인재 영입을 하고, 투명하게 순번을 정하면 조국 신당의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아니고, 청와대에 자기 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쭈르륵 배열을 한다. 이러면 조국 신당한테 표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조국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여 있다. 그것 때문에 저도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고 지켜보자는 주의고, 저는 비례연합정당에 표를 던질 거예요. 거긴 또 제가 좋아하는 서승만 박사님이 또 비례 도전을 한다고 선언까지 했으니까 저는 민주당 몰빵을 할 건데, 어쨌든 조국 신당이 나오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정의당을 대체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공격적인 별동대, 민주당은 항공모함이고 우리는 별동대처럼 기동타격대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어떤 인물로 추려지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조국을 저주하고 조국이 내각제론자고 음모론으로 막 공격하면 누구한테 득이 됩니까? 여러분의 표는, 소중한 여러분의 표는 그냥 한 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찍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당에 찍으면 돼요. 근데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팩트야. 팩트예요. 조국 신당 지지합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으니 사람들을 보면 돼. 제일 걱정은 비례연합정당, 그 소수정당이라는 것들이 어떤 인간들을 들이밀지, 그리고 걔네들이 앞순번에 막 배치되고 이러면 그 스트레스,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조국 신당은 이상한 애들이 나오면 그냥 버리면 그만이야. 버리면 그만인데 비례연합정당은 우리가 버릴 수가 없잖아. 근데 소수정당에 무슨 패미들 막 이런 애들 앞순번에 껴있어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니까. 나는 조국 신당을 걱정하는 게 아니야. 조국 신당은 언제 버려도 그냥 버리면 그만이야. 조국이 우리한테 안쓰러운 건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조국이 보여준 건 없으니 그게 걱정이에요. 아무튼 조국 신당은 이렇게 하면 의미 있는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조국 신당에 대한 음모론에 너무 빠지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